챕터 9. 길 위의 기술자들. 에피소드 1. 잊힌 명함들 속에서 서랍 안에는 수십 장의 명함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구겨지거나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이미 잉크가 발에 이름조차 읽기 어려웠다. 오대오는 그 명함들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만지며 오래된 얼굴들을 떠올렸다. 이름 옆에 적힌 기술사, 기계설계 전문가, 현장 감리 경력 20년 같은 문구들. 언젠가 함께 일하던 기술자들이 남긴 흔적들이었다. 그들은 한때 대우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고, 때론 친구였고, 때론 경쟁자였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연락은 뜸해졌고, 프로젝트는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잊어갔다. 그는 그 점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한때의 산업 현장을 함께 누비던 기술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도쿄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대우는 오래된 명함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명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영철 기계설비 기술자 대응산업. 7년 전 철거 직전의 공장에서 대우와 함께 기계 철거 프로젝트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때 그는 손수 20kg 넘는 용접기를 들고 무너져가는 배관 구조를 재정비했다. 대우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 정영철이었다. 영철 형님, 저 대우입니다. 기억하시죠? 오대우? 그 녀석 맞나? 어떻게 지냈어? 반가움과 경계가 동시에 묻어나는 목소리. 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이번에 새로 맡게 된 현장이 있는데요.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형님이 떠올라서요. 며칠 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영철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손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이젠 손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다. 나이도 있고. 요즘엔 그냥 이것저것 짧게 하고 말지. 대우는 그 말에서 느껴지는 씁쓸함을 그대로 삼켰다. 기술은 변하지 않지만 기술자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변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형님, 저 말인데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 기반 소규모 에너지 관리 시스템 관련인데 복잡한 배관 설계랑 실제 현장 시공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 일이에요. 정영철의 눈이 살짝 빛났다. 그거 내가 좀 알지.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건 기초부터 못 다루더라고. 그래서 형님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 어때요? 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국물을 삼켰다. 대호야, 예전엔 그런 말하면 그냥 좋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아진다. 솔직히 기술자라는 게 이제는 뭐 사람 대접도 못 받잖냐? 저도 그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게 가보려고요. 기술자 중심 컨소시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름 있는 대기업 말고 오래된 기술 가진 사람들끼리 팀을 짜서 일하는 구조요. 기술력은 있는데 외부와 연결된 통로가 막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요. 정영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때 같이 일하던 상규도 아직 있어. 그 자식은 지금 부산에서 냉동설비 수리하고 있거든. 대우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다. 잊힌 것처럼 보였던 이름들이 조금씩 현실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대우는 하나씩 명함을 꺼내 들었다. 전화번호가 바뀐 사람도 있었고 아예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2명, 3명, 5명, 하나둘 연락이 닿기 시작했고 간신히 연결된 그들에게 대우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다. 예전에 같이 하던 그 일 말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주체가 되어보자는 생각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공구상가 지하 작은 사무실. 대우는 임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계약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곳이 기술자들의 기지를 위한 출발점처럼 느껴졌다. 벽에는 큰 화이트보드를 걸었다. 기술자 연합팀 가칭이라고 적고 그 밑에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다. 첫 이름은 정영철, 그 다음은 이상규,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이름들.
우리는 누군가의 하청이 아니라 스스로의 브랜드로 승부하는 팀이 되는 겁니다. 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명함 속 이름들이 다시 현장 위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자금도, 시간도, 제도도 무엇 하나 쉬운 건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데오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기술자들의 이름을 다시 존중받게 할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서랍 속 명함들은 이제 서류철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명함들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챕터 9. 길 위의 기술자들. 에피소드 2. 함께 일하던 날들의 공기. 낡은 창고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먼지 쌓인 철제 선반 위엔 오래된 전선 릴과 녹슨 스패너, 반쯤 마른 절연 테이프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오데오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발밑에 쌓인 모래 먼지가 그의 발소리를 삼켰다. 이 냄새 기억나네. 전기 케이블이 타다 만 냄새, 기름 묻은 장갑에서 풍기던 금속성 냄새, 그리고 작업복에 스며든 땀 냄새까지. 대우는 그 공기 속에 잠긴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그 시절 그는 기술자였다.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도표를 읽는 이가 아닌 현장에서 전선을 잇고 불꽃 튀는 철판 위에서 땀을 흘리던 기술자였다. 지금의 대표 오데오라는 이름보다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야, 데오야라고 부르던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익숙했을 시절. 그들과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건 도쿄 출장을 다녀온 이후였다. 기술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구조. 현장의 땀이 곧 기술력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스템. 데오는 그날 이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전에 함께 일했던 기술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중 가장 먼저 연락한 이는 박진수였다. 형 나야. 데오? 데오? 야, 네가 웬일이냐? 형, 혹시 아직도 그 장비 갖고 있어? 예전에 쓰던 배선 시험기랑 절연체 분석기. 그걸 어디다 쓰려고? 같이 일해볼까 해서. 우리 그때처럼. 잠시의 정적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진수의 웃음소리는 마치 녹슨 볼트가 풀리는 소리 같았다. 그래, 너라면 믿지. 그런데 진짜 할 수 있을까? 형, 우린 할 줄 아는 게 기술뿐이잖아. 그걸 다시 우리 손에 쥐게 하자. 그렇게 몇몇의 연락이 이어졌다. 폐업한 협력업체에서 떠밀려 나듯 나왔던 이도 있었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이도 있었다. 대우는 그들을 옛 부하나 퇴직자가 아닌 동료 기술자로 다시 불러냈다. 대우가 그들을 다시 부른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회귀가 아니었다. 시장은 여전히 값싼 외주와 기술 탈취의 사이에서 이들을 방치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은 평가절하된 채 소모되고 있었다. 어느 오후 창고 한켠에 임시로 만든 회의 공간. 작은 화이트보드 앞에 모인 이들은 오래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형들, 우리가 만든 이 장치 작지만 기능이 확실하잖아요. 실시간 열감지, 자동 진단까지. 이건 진짜 경쟁력 있어요. 한 기술자가 손에 든 기판을 돌려보이며 말했다. 그 옆에서 다른 이는 그런데 이걸 누가 써주냐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써요. 우리가 시공하고, 우리가 품질 보증하고, 우리가 책임져요. 대호의 말에 모두가 잠시 멈칫했다. 우리끼리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기술자 이름 걸고 승부하자는 거야? 박진수가 웃으며 물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기술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진화해야 해요. 이름 없는 손이 아니라 얼굴 있는 전문가로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작업대를 향해 흩어졌다. 철판을 자르고 회로를 조립하고 신호 테스트를 반복하며 그들은 조용히 손을 놀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공기 속엔 묘한 흥분과 열기가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대호는 박진수와 창고 옆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였다. 대호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다시 이 길 가도 괜찮겠냐? 형, 우리가 이걸 다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기술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래도 회사 대표가 직접 땀 흘리는 건 보기 드물다. 애들은 몰라도 난 그게 고맙다. 대호는 말없이 잔을 들어 마셨다. 소주의 쓴맛보다는
진수의 말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그날 밤 대우는 작업대 옆에 앉아 노트를 폈다. 기술자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든다. 서비스가 아닌 신뢰를 제공한다. 함께했던 날의 공기를 시장으로 잇는다. 그는 오랜만에 손글씨로 문장을 적었다. 사무실 책상에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릴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다시 기술자가 된 듯한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였다. 그 다음 날부터 창고는 작업장으로 바뀌었다. 간판도 없고 정식 등록도 아직이지만 매일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침에는 커피 대신 땀 냄새가, 점심엔 도시락 대신 간단한 김밥과 라면이, 저녁엔 웃음소리 대신 납땜기의 기계음이 채웠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그게 무슨 회사냐고. 하지만 그들에겐 달랐다. 이 공간, 예전엔 그냥 창고였는데 지금은 숨 쉬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일하는 동안만큼은 살아있지. 누구도 성공을 확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다시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감각, 함께 일하던 날들의 공기 속에 몸을 담그는 일이었다. 그리고 대우는 알았다. 기업가로서의 살보다 기술자들과 다시 호흡을 맞추는 지금이 더 살아있는 순간임을. 챕터 9길 위의 기술자들. 에피소드 3 작업복 위에 쓴 비즈니스 플랜. 회색 작업복 위에 검은 유성펜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어딘가에서 급하게 써내려간 도면인지 단가 계산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 흔적 위로 기름때 묻은 손자국이 겹쳐져 있었다. 문득 오데오는 생각했다. 누가 이걸 보면 비웃을까 아니면 감탄할까.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허술하고 기술자들의 낙서라고 하기엔 너무 절박한 계획이었다. 그날도 창고 겸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어졌다. 천장에 형광등 2개가 반쯤 꺼진 그 좁은 공간엔 이미 3명의 기술자가 앉아 있었다. 냉장고 위엔 커피 믹스 종이컵이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공기청정기가 껍질을 벗은 채 덜덜거리고 있었다. 자, 오늘은 진짜 좀 정리해 봅시다. 오데오가 입을 열었다. 책상 대신 꺼낸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 펼쳐진 건 작년 한 해 동안 각자의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이유들이었다. 납기 지연, 원가 상승, 기술 이전 실패, 클라이언트 계약 파기. 이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선 20년 넘은 베테랑이었다. 용접, 금형, 회로 설계, 자동화 기계 조립까지. 하나하나 다르게 걸어온 길이었지만 지금은 똑같이 길 위의 기술자로 불리고 있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 퇴직했거나 소속을 잃었거나 프리랜서로 떠돈 이들. 하지만 오데오는 알았다. 이 사람들 진짜 실력이 있다고. 단지 시스템이 이들을 담아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가진 걸 먼저 정리해봐야 해요. 그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꺼낸 건 몇 장의 낡은 수첩이었다. 그 안엔 과거 프로젝트 리스트, 기존 거래처 연락처, 자재비 비교표, 그리고 대우가 혼자 써놓은 모듈형 장비 조립 시스템의 개념도가 들어있었다. 우리 그냥 기술자들이 모여서 하청하는 거 말고요. 브랜드 하나 만들어요. 말문이 막히는 분위기였다. 금형 전문가 윤기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브랜드요? 우리가요? 응. 우리가 가진 기술 모아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 우리가 고객을 직접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만들 건데요? 그 질문이 핵심이었다. 기술자는 많았지만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다. 오데오는 잠시 침묵했다가 흰 보드판에 이렇게 적었다. 중소제조사 맞춤형 스마트 자동화 장비. 요즘 자동화 트렌드 따라가려면 대기업들 시스템 사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커요.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해요. 그가 계속 말했다. 중소기업은 딱 자기 공정에 맞는 작고 저렴한, 그런데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자동화 장비. 일종의 모듈형 조립 시스템. 윤기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부품 단위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조립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소프트웨어도 최대한 간단하게, 유지 보수도 우리가 직접 해주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작업복 위에서 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현장 경험, 실전 감각, 실패에서 체득한 감. 그 어떤 MBA보다도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자산이었다. 며칠 뒤, 대우는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3일간의 합숙 워크숍을 제안했다. 장소는 충남 아산에 있는 폐창고 건물. 낮에는 설계회의, 밤에는 바비큐와 맥주. 기술자들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회의보다 현장, 도면보다 손놀림, PPT보다 눈빛. 워크숍 첫날 밤, 대우는 낡은 대형 TV 옆 화이트보드에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 1. 제품 구조. 베이스 플랫폼 표준화된 자동화 컨베이어 유닛. 부착 모듈 정렬기, 포장기, 소형 로봇 암 등. 제어 시스템 터치스크린 기반 간단한 UI. 2. 서비스 모델. 현장 실상, 맞춤 설계, 모듈, 조립, 유지 보수 계약. 3. 고객 타겟. 생산직 인원 5명에서 30명 수준의 중소기업. 식품, 포장, 전자부품 조립업체 중심. 4. 브랜드 이름. 기어 업, 그로우 엔지니어, 오토메이트 리폼. 기술자들은 작업복 위에서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자존감을 되찾은 장인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그들은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하는 부속품이 아니었다. 이제 이들은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주체가 되었다. 한 달 후, 첫 번째 프로토타입 장비가 완성되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테스트 공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납품 가능성까지 타진됐다. 고객은 놀랐다. 이 정도 품질의 이 가격이면 도입하고 싶다고 했다. 계약서 위에 사인을 하는 순간 대우는 다시 한번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곳엔 유성펜으로 쓴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다. 우리는 기술로 다시 길을 만든다.